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시카고 시장 선거전이 아주 크게 붐비고 있습니다. 라마 매뉴얼 시장이 불출마 선언을 하기 전에 이미 12명 정도의 시장 후보가 있었는데, 불출마 선언 후에 전국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정치인들 5, 6명이 또 이 선거전에 뛰어들 것을 지금 숙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합하면 한 18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크게 붐빕니다. 몇 개 조사기관에서 아주 이른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등장한 선두주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 큰 관심을 갖고 있고 꼭 투표를 하겠다라는 사람이 무려 84%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경선에 나오든지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큰 관심과 기대와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지금 시카고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을 풀어갈 해결책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는데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 정치평론가는 누가 시장에 선출이 되든 그는 승리한 직후에 한 12시간 정도, 반나절 정도만 즐거울 것이고 그 이후에는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허우적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시카고 시장 자리를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기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시카고시의 문제거리들은 무엇인지, 또 후보들의 면모는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모두 2개의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물론 아직 거론된 사람들이 선거 출마를 공식화하지도 않은 가운데 나온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사 결과는 앞으로 수없이 변하게 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첫 번째 조사는 크레인지의 조사입니다. 지난주에 Automated Phone Survey를 한 결과인데, 우선 지금 거론되는 후보 중에 6명의 이름만 놓고 조사를 한 겁니다. 18명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이 루이스 구테레스 연방 하원이었는데 21%를 얻었습니다. 2위에는 게리 맥카티 전 경찰국장 18%, 그리고 3위가 토니 프랙-윙클 16%, 그 뒤로 로리 라이트풋 전 시카고 경찰위원장, 그리고 폴 밸러스 전 시카고 공립학교 교육위원장 등이 각각 10%를 얻었습니다. 미결정이 15%로 나왔습니다. 이 서베이에서 나온 결과를 보면은 아직 특출한 선두주자는 없는데, 한 가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84%가 2월 선거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그만큼 이번 시장 선거에 시민들의 관심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서베이가 있는데 SEIU 폴이라는 조사였습니다. 이 조사에서는 처음 나온 12명만 놓고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이후에 나온 잠재적인 후보들은 제외를 한 조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현재 쿡카운티 보드 프레지던트인 토니 프랙-윙클이 25%로 1위를 차지했고, 폴 밸러스가 16%로 2위, 게리 맥카티가 13%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2위는 undecided, 미결정이 19%입니다. 이 조사에서는 루이스 구테레스 하원 의원이라든가 윌리엄 데일리 전 상무장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빠진 상태에서 조사가 된 것입니다. 이 양쪽 조사에서 나온 것처럼 1위가 21% 또는 25% 정도의 지지를 현재로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카고 시장 선거는 좀 특별한 선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도 2월 26일에 선거가 벌어지는데, 전체의 50% 득표자가 없으면 당선자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4월 2일에 runoff election을 다시 합니다. 그때는 1차 투표에서 최고 득점자 2명만 골라서 이들이 다시 또 맞붙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최고 득점자가 시장으로 당선이 되는 겁니다. 현재 이미 출사표를 던진 사람이 12명,
게리 맥카티 전 경찰국장을 비롯해서 국립학교 교육위원장, 도로시 브라운 쿡카운티 법원 서기 등등이 있고 그 중에는 드폴 대학의 학생인 매튜 라니까지 들어있습니다. 12명도 사실은 혼잡한 선거전인데 라마 매니어 시장의 불출마 선언 이후에 5, 6명이 더 잠재적인 후보로 나서고 있습니다. 쿡카운티 프레지던트인 토니 프렉 윙클, 주 재무관인 멘도자, 그리고 전 연방 상무장관인 또 데일리 시장의 동생인 빌 데일리, 그리고 연방 하원의원인 루이스 구테레스, 또 마이크 퀴글리 이런 사람들입니다. 또 2016년도에 시장 후보였던 게리 치코 등의 이름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카고의 별명이 아주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 빅 숄더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칼 샌버그라는 시인이 쓴 시가 있는데 제목이 시카고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단어가 바로 빅 숄더입니다. 그러니까 농업, 산업, 교육, 교통, 도살장 이런 거로 아주 활기를 띠던 에너지 넘치는 시카고를 빅 숄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시카고의 시장은 이 빅 숄더를 어깨에 얹을 수 있는 비거 숄더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시카고의 문제가 한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선 지금 범죄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어떤 연휴에는 70명에서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총에 맞는 도시가 바로 시카고입니다. 또 폴리스 리폼, 경찰 개혁이 하다 안 되니까 지금은 연방법원의 감독 하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경찰이 흑인 소년을 16발의 총을 쏴서 죽이고 지금 살인 재판을 받고 있고 또 그 옆에 있던 5명의 경찰관들이 모두 거짓말 진술을 한 경찰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시카고의 면모입니다. 그리고 은퇴 공무원 펜션 지금 7억 달러나 부족합니다. 텍스가 최고입니다. property tax, sales tax, 심지어 gasoline tax까지 우리가 최고액의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학교 폐쇄가 제일 많은 도시고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는 도시가 시카고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들의 해결책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시카고의 명예는 계속이 됩니다. 오헤어 인터내셔널 에어포트의 확장 사업도 계속이 되고 있고 시카고 리버의 그림 같은 산책로 또 상가가 들어서게 되고 오바마 대통령의 도서관이 건립이 되고 세계적인 브랜드의 회사들이 줄줄이 시카고 다운타운으로 이사를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운타운에 고층 빌딩 건설붐이 지금 굉장합니다. 그래서 과연 누가 이 명암이 교차하는 대도시를 이끌 것인가, 또 누가 해야지 내 집값이 안정이 되고 내 비즈니스가 잘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5개월 후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9월 11일) 화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서양에서 발달한 허리케인 플로렌스가 4등급 허리케인으로 발달해 남동부 해안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30년 만에 남동부에 상륙하는 거대 허리케인에 당국은 주민들의 의무 대피령을 내리는 등 긴밀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립허리케인센터와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플로렌스는 현재 4등급 허리케인으로 최고 풍속이 시속 140마일에 달한다며 13일까지 매우 위험한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플로렌스는 13일에서 14일쯤 노스캐롤라이나와 사우스캐롤라이나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맥메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노스캐롤라이나 해안가섬 아우터뱅크스 지역 주민 30만 명에 의무 대피령을 내리고 대피소를 마련했습니다. 주정부 사무소, 병원, 양로원 등도 대피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남동부 지역으로 접근하고 있는 4등급 허리케인 플로렌스로 인해 100만여 명의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령이 내려진 가운데 대서양에서는 아이작과 헬렌 등 2개의 새로운 허리케인이 카리브해를 향해 북상 중입니다.
태평양에서는 열대폭풍 올리비아가 하와이를 향해 접근 중인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국립허리케인센터는 어제 열대성 폭풍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라며 플로렌스의 뒤를 이어 아이작과 헬렌 등 다른 허리케인들이 줄줄이 북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2차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히면서 과연 언제 회담이 성사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2차 정상회담이 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달 남북정상회담과 향후 미북 비핵화 협상 진행 상황, 그리고 중간선거 등 국내 정치 일정에 따라 조성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연내 개최 여부가 주목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난믹상을 그린 언론인 밥 우드워드의 신작 Fear 백악관 안의 트럼프 출간을 앞두고 공방이 가열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우드워드를 공격하는 트윗을 연달아 올렸습니다. 그는 우드워드는 중간선거를 앞둔 민주당의 정부안 같은 거짓말쟁이라며 그의 저서는 사기, 소설이라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한편 책은 오늘 종이책과 전자책으로 발매되면서 온라인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9.11) 테러가 발생한 지 오늘로 17년이 된 가운데 정부가 2001년 9.11 테러 이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 등에서 군사작전을 수행하며 1조 5천억 달러의 혈세를 썼다는 국방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국방부가 홈페이지에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많은 비용이 투입된 작전은 2003년 3월 20일 미군의 이라크 침공으로 시작된 이라크 자유작전으로 2011년 12월 15일 종전선언을 할 때까지 총 7,309억 달러가 투입됐으며 이는 전체 작전 수행 비용의 49%를 차지합니다. 2001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수행한 항구적 자유작전에는 5,843억 달러,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새 작전에 투입된 비용 약 1,855억 달러를 포함하면 지난 17년간 미국이 쓴 전체 작전 수행 비용의 1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카고 시장 선거에 대한 조기 여론조사 결과 선두주자는 없으나 시민들의 관심도는 매우 높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개의 여론조사 결과 루이스 구티에르즈 하원의원과 쿡카운티 프레지던트 토니 프레윙클이 차점자보다 큰 차이 없는 1위를 차지해 선두주자의 위치가 명확치 않습니다. 그러나 꼭 투표한다의 응답이 84%나 돼 시민들의 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락킨 맥다널 사건 재판을 위한 배심원 5명이 어제 선정됐습니다. 가해경찰 반다에게 변호인 측은 그동안 쿡카운티 관할법원의 재판을 기피해왔으나 어제 5명의 배심원 선정에 동의했습니다. 재판부와 변호인 측은 12명의 배심 선정을 계속하게 됩니다. 호텔 근로자의 파업이 5일째 계속되면서 시카고 방문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호텔 근로자 노조는 봉급 인상과 의료보험 개선 등을 요구하는 파업을 5일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호텔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번 주에 매코미 플레이스 컨벤션으로 11만 4천 명이 시카고를 방문하게 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맑고 화창한 날씨 보이겠고 낮 기온은 어제보다 높겠지만 아침과 저녁으론 제법 선선하면서 일교차가 큰 날씨가 계속 이어져 환절기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낮 최고 79도, 밤 최저 59도. 내일도 맑은 날씨 이어지겠고 낮 최고 80도, 밤 최저 61도. 목요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 많겠고 낮 최고 79도, 밤 최저 60도. 금요일 계속해서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82도, 밤 최저 61도입니다.